오늘 미국장이 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2차 제재, 노르드 스트림 2 그거 제재하고요. 그 관련 기업들 제재하고, 그 또 우크라이나는 뭐 비상사태 선포요.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긴장 관계가 고조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시장이 조금 더 여파를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정도가 일단락 제재로 끝나겠죠. 그리고 러시아의 행태를 볼 거고, 협상의 카드가 앞으로 또 나오겠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미국 시장이 이제서야 진입하기가 괜찮은 수준 정도까지 그나마 내려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스닥은 지금 고점 대비 18% 정도 빠졌고요. 18.8이니까 한 19% 빠졌고 20% 가까이 빠졌고, S&P 500 지수는 지금 10%대를 깼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여기 저점을 깨고, 작년 9월 저점을 깨고 좀 세차게 내려가면 작년 3월 저점을 테스트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크라이나 사태 가지고만은 이게 테스트를 하러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하고 맞춰가지고 충격 여파가 더 세면 여기까지도 테스트를 하러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건 나스닥인데, 여기가 요번에 뚫리고 그 다음에 연준하고 맞물려서 한 번 더 내려가면 여기 언저리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가능성은 있지만, 그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혼재돼서 움직이면 이 바닥 라인이 아니고 여기 윈 머린 라인, 이 라인에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20% 중반대 전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연준이 지금 0.5포인트를 3월달에 내린 뭐 이런 빅스텝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베이비 스텝으로 0.25로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주식시장을 보면서 액션을 취하는 행동도 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세차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빅스텝까지 해버리면 한 번 더 세차게 내려갈 거기 때문에 베이비 스텝 얘기를 하지 않을까, 0.25로 얘기를 하지 않을까, 0.5가 아니고. 그리고 상황을 봐서 뭐 5월 달에 0.5를 올려도 되니까. 그리고 그렇게 아직까지는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이게 아직은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세차게 내려가고 있는데 원자재 시장은 그렇게 세차게 올라가고 있질 않거든요. 이건 석유고요. 이건 천연가스고. 이게 굴입니다. 이걸 좀 긴 차트로 놓고 놓으면 이거거든요. 네, 이게 원자재, 이건 개별 주식 차트. 이게 원자재 차트인데, 이렇게 주식이 세차게 움직이면 사실 금값은 머리를 위로 세차게 들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패턴 안 보이고 있죠. 이게 유가입니다. 이게 유가인데, 이 유가가 올라가는 강도가 세차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한번 머리를 찍더니 이게 주식 내려가는 거하고 반대 방향으로 튀어줘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긴장 관계가 일어나는 거 보면. 그리고 요게 천연가스거든요. 얘가 오늘 최근 일어났던 이거 데일리입니다. 며칠 움직임으로 보면 이게 반등 강도가 그렇게 세진 않아요. 다만 그러니까 유럽의 천연가스 기준 가격으로 보는 요 차트를 보면 오늘 하루만 10%가 올랐거든요. 요 여파가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 쪽으로 건너올 수 있겠죠. 에너지 쪽으로. 그래서 이 상황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 것 때문에 연준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려서 0.5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제 주식시장이 상당히 불안정성을 띠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은 눈치를 보고 건너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5일, 16일 날 0.25포인트 올리는 걸로 끝나지 않을까? 그리고 향후 상황을 봐서 속도를 올리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이거는 확신성이 떨어집니다. 저도. 그리고 미국 시장 내린 것만큼 주식시장도 이제 미국 선도주들을 잡아도 될 만큼 충분히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물론 지수하고 저점을 같이 비슷한 시기에 만들 거기 때문에, 만약에 매집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분할 매집을 하는 걸 권고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이렇게 쭉 이 정도만 올려놨거든요. 근데
굉장히 세게 지금 두들겨 맞고 있는 게 페이스북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엔비디아, 얘가 엔비디아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테슬라. 엔비디아는 ARM 인수가 안 된 불발로 끝나면서 시장이 좀 내려가고 있는 것 같고요. 테슬라는 뭐 천슬라 올라갔다가 세차게 내려오고 있죠. 사실 테슬라가 세차게 내려오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과거에 비해 보면 특별한 이유가 사실은 없죠. 물론 주식시장이 조정받고 내려오는 건 맞지만 세차게 내려오는 게 이제 중간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주식 팔래?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촉발됐다가 추가적으로 계속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거품이 꺼지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배수가 너무 높은 게 꺼지는. 그 다음에 페북이 세차게 내려오고 있는데 요거는 뭐 내부 고발도 나왔고 그 다음에 애플이 그 개인 정보 선택하는 기능을 바꾸면서 세차게 내려오고 있어요.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꼭 매력도가 있는 주식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기업의 근본적인 부분이 훼손됐는가라고 하는 부분하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가치 배수가 너무 높은 것, 이 두 가지는 배제하고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서 미국 주식을 끌고 나가고 있는 이 선도들 중에서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 이 정도면 뭐 어떤 걸 얘기하는지는 아시겠죠. 제외하고 지금 현재 다른 것들은 들어갈 수 있는 좀 타이밍 수준에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눈치를 보기를 하면서 매수하실 분들은 조금씩 잡아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사실 이제 계속 이 얘기를 드리는데 이 기사가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이거 이데일리 기사거든요. 2월 24일자 기사인데 누가 올리셨냐면 김정남 기자께서 올리셨어요. 근데 이 제목이 그대로 눈에 들어옵니다. 우크라이나가 혼란하게 됐다는 거예요. 폴란드 리투아니아 대통령 두 군데만 이 대통령을 찾아왔는데, 여기 보시면 폴란드하고 리투아니아가 여기 두 국가거든요. 우크라이나는 여기 있고, 그러니까 그 여기가 점령을 당하면 인접국으로 몰릴 수 있는, 그리고 여기 리투아니아도 지금 발트 3국인데 나토에 가입한 이 소국들입니다, 사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동면상련이라고 말하나요?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온 거죠. 과연 이 지정학적 문제들의 위기를 촉발한 이후에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바라보고 있는 나토하고 미국은 도대체 무엇을 해줄 수 있죠? 이런 부분이 실체 그러니까 실체라는 거죠. 고통은 본인들이 겪고 실제로 옆에서 도와준다고 얘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얻어지는 게 없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상황은 러시아가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바스 지역이 그 크림반도나 예전에 조지아와 같은 그런 상황으로 넘어가면서 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이 지역이 이 돈바스 지역, 이 지역이 실제로는 뭐 크림반도처럼 러시아가 점령하는 그런 형태, 점령하지 않더라도 러시아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로 협상이 마무리되면 얻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카드로 올려져 있는 게, 가장 러시아가 원하는 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게 아니고 중립을 지켜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그 협상 카드를 받아들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 땅 두 개에 러시아가 군대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만 제시한 거고 그 조건만 만들어준 거죠. 그거 이후에 얻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그 군사적 충돌이나 이런 부분들을 함부로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하려면 충분한 어떤 사전 준비를 통해서 작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걸 또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는. 그래서 정치적 부분을, 군사적인 부분을, 군사와 외교적인 부분을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면 그런 지도자는 상당히 조심해야 될 지도자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재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제재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이게 외환 보유액이죠. 이게 대외부채고 외환 보유액이 충분히 6천 한 4,500억 달러 되는 것 같아요. 대외부채는 한 4,200억 달러 정도 되는 것 같고 아직 충분한 외환 보유액을 일정 부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대외부채가 러시아가 부채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부채도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게 다 몰려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 같으면은 이 외환 보유액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뭔가 액션을 취하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은 이 외환을 잔뜩 쌓아놓고 액션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그 제재는 잘 견딜 겁니다. 러시아가. 다만 이런 러시아 제재를 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이제 스위프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가끔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스위프트는 이제 이런 여기 보시면 옵션을 버렸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나온 게 아니고 이미 이전에 나왔는데 이거 왜 그런 거냐면 러시아가 그 스위프트를 이용하지 않으면 다른 결제 방식을 어떤 형태로 찾아가지고 아예 스위프트 망을 벗어나 버리면 그건 스위프트 망 자체에서 벗어나는 것도 손해지만 그 저걸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제재를 할 수 없게 되는 향후에 뭐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러시아한테서 그 대규모로 천연가스를 사주겠다고 얘기를 중국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자금을 좀 받을 수 있는 중국은 외환 보유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열려 있기 때문에 스위프트 제재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신문 보면 이게 2월 24일자 기사고요. 이건 누가 올리셨냐면은 류지영 기자께서 올리셨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국 쪽에 우크라이나 사태는 중국 쪽에 포커스를 좀 둬야 되는 시기가 됐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기사인데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할 때는 제재 충격이 상쇄된다고 분석을 하고 있긴 한데 우크라이나 1대1로의 핵심국이 그러니까 중국이 하고 있는 1대1로의 핵심 지역 라인이 우크라이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를 지원하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중국에 완전히 반대로 돌아서겠죠. 그리고 미국과 관계 개선을 좀 해야 되는 것도 중국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나와 있죠. 러시아를 지원해주면 러시아와 관계에서는 현재 최상의 밀월 관계인데 미국 편에서 비판이 어려워. 미중 패권 경쟁에서 러시아 이해 지원. 요게 중요한 거죠. 미중 패권 중에서 러시아하고 같이 좀 동맹 관계로 잘 나가는 게 좋은데 문제는 이 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크라이나에 있는 영토의 일부를 독립하겠다라고 해서 승인해주면서 침공하는 걸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럼 대만은 중국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럼 대만이 자기 국가로 인정해달라고 미국이 여기 들고 들어가면 그러면 이거 문제가 생기겠네. 중국 입장에서는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쪽에 신장지구나 이런 지역도 독립이나 이런 쪽으로 뭔가 액션을 취할 때 서방 국가에서 거기를 지원하는 것이 이게 러시아를 지원하는 중국에 그러니까 지원을 한다면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보면 반대 이거 서로 이제 역전되는 거죠. 그런 상황 때문에 조심스럽다. 그래서 하나의 독립 지지를 하는 게 하나의 중국의 논리를 깨지기 때문에 조심스럽다. 그래서 과연 어떤 형태로 중국이 입장을 취할지가 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러시아도 지원군이 빠지니까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좀 달려있지 않을까. 이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제 이 전체적인 걸 놓고 보면 돈바스 지역 안에 러시아군이 주둔하는 평화유지까지는 안 하더라도 일단 돈바스 지역에서는 물러나고 그리고 돈바스 지역하고 그 정부군하고의 그 분쟁 지역은 유지하는 상태하에서 돈바스 지역은 자치하도록 그 자치력을 강화하도록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그 나토를 일단은 포기하고 그리고 중립국 지위를 유지하고 이런 형태로 해결이 되면 중국 입장도 괜찮고 러시아도 나토와 국경을 맞댈 이유가 없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뒤로 물러나니까 그나마 들어왔던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근접했던 부분이 좀 해소되죠. 서방 입장에서도 크게 손해보는 건 없는 거죠. 그게 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군사적 긴장 관계는 좀 완화되는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러시아가 돈바스에서 철군하고 돈바스의 자치권을 유지시켜주고 나토에 우크라이나가 가입을 안 하게 되면, 그러면 사실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데는 어디죠? 우크라이나죠. 우크라이나. 나토에 가입 의사를 안 했으면 그나마 돈바스 안으로 러시아군이 밀려 들어오거나 혹은 돈바스의 독립을 러시아 의회에서 통과시키거나 이런 행위는 안 일어났을 건데, 일단 그런 행위 자체가 일어났고, 언제 러시아가 다시 돈바스 지역으로 밀려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을 오픈해버린 거죠. 여하튼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치를 군사와 국방, 외교 쪽으로 끌고 들어오는 정치인들은, 지도자는 정말 위험하다. 충분한 준비를 하고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주식시장의 조정이 끝났느냐, 아직은 알 수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연준의 움직임과 같이 혼합돼서 움직일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좀 남아있고, 연준의 액션은, 그리고 시장, 이제 뉴스 보도가 완전히 묻혀버렸거든요. 그리고 돈바스 문제가 언제까지 긴장관계를 유지할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혼합돼서 내려갈지 아니면 이 정도에서 끝자락을 보이고, 또 연준에서는 이제 말씀드렸던 뭐 빅스텝보다는 베이비 스텝으로 진행을 해서 상대적으로 시정 충격이 완화되는 그런 형태로 갈지, 그거는 제가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서 지금은 뭔가 결정을 내리긴 어렵지만, 일단은 1차적으로 미국 시장이 지수상으로 놓고 보면 좀 그나마 S&P 500 지수도 좀 살만하네 라고 하는 영역권 안으로 들어왔다. 여기서 좀 더 내려가서 한 15%를 넘기 시작하면 그때는 좀 살만한 가격대에 들어왔다고 봐야 되겠죠. 나스닥은 이미 살만한 가격대에 들어왔고,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